살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적은 누구일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 세네카는 말합니다.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고 작은 실수 하나에 자책하며 슬퍼지고 앞날이 불투명할 때 불안이 나를 잠식하죠. 하지만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스토아 학파의 중심 인물인 세네카. 그는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네카의 11가지 명언을 통해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를 참는 건 겁쟁이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모습이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는 참지 말고 표현하라는 말도 듣죠. 하지만 세네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를 억제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용기이고 진짜 강인함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으로 다스리는 사람만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욱할 때 말 한마디 참는 게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입술을 다물고 눈을 감고 3초간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은 감정이 아닌 이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3초가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감정은 이성이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온다. 세네카는 감정을 단순한 감각이 아닌 이성이 허용할 때 들어오는 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감정은 우리가 허락할 때만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상황 그 자체가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감정을 결정합니다. 마음의 문을 내가 열지 않으면 감정도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번 되짚어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날 무시했을까?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닐까? 그런 질문이 감정의 문을 닫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분노는 짧은 광기다. 이 문장은 세네카의 대표작 분노에 대하여에서 나옵니다. 그는 분노가 순간적인 미침이며 이성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감정이라 했습니다. 한순간의 화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평생의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분노는 위험합니다. 화날 땐 잠깐 정신이 나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상대에게 말을 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말해보세요. 지금 이 감정은 과연 이 상황에 걸맞은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 자체가 광기를 멈추는 신호가 됩니다. 네 번째, 슬픔은 우리가 허락할 때만 자리를 잡는다. 슬픔이 찾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세네카는 감정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줄 때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눌러앉는다고 했습니다. 슬픈 감정에 머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그 감정은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슬픔을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과 시간을 정해 만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 저녁 9시부터 15분만 그리워하자. 감정을 스케줄에 넣는 훈련은 내면의 자율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로마 제국보다, 왕보다, 권력보다 더 큰 힘. 그것은 바로 자기 통제력이라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외적인 힘은 잃을 수 있지만 내면의 자제력은 삶을 바꾸는 근본입니다. 내 감정 하나 조절하는 게 진짜 위대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 상황을 이끌고 있다 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게 진짜 주인다운 태도입니다. 여섯 번째, 화가 날 때 말하지 말고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라. 세네카는 말합니다. 감정이 격할 때 내뱉는 말은 거의 후회로 돌아온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상처로 남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의 순간에 관계를 깨뜨리고 이후 아무리 사과해도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말하고 싶은 그 순간이 아니라 말해도 되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을 때 이 말은 내일 해도 늦지 않다 는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하루만 미뤄도 말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 자주 화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친다. 세네카는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뱉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잦은 감정의 폭발은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해칩니다. 이런 감정은 쌓이면 불면증, 고혈압, 심장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질 부릴수록 가장 먼저 다치는 건 결국 나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면 무조건 터뜨리는 것이 솔직함이 아닙니다. 화도 표현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글로, 운동으로, 산책으로 빼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덟 번째, 두려움은 무지에서 자란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세네카는 두려움을 없애려면 먼저 지식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상황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만큼 더 무섭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무서워 병원을 미루고 계신가요? 뉴스가 불안해 외면하고 계신가요?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해독제입니다. 아홉 번째, 감정은 스승이 아니라 하인이어야 한다. 감정은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감정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부려야 할 도구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이끌게 두면 길을 잃고 감정을 부리면 내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감정을 따라가면 끌려가고
내가 감정을 다루면 삶이 편해집니다. 감정이 올라올 땐 이 감정이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물어보세요. 감정은 잘 다스릴 때만 나에게 유익한 하인이 됩니다. 10번째, 평온함은 훈련의 결과다. 세네카는 평정심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그러나 반복된 훈련, 습관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평온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연습한 결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5분간 눈을 감고 숨을 느껴보세요. 그 5분이 하루 종일 당신의 감정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훈련이 평온한 삶의 기초입니다. 11번째, 자신을 이해하는 자만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세네카는 모든 감정 절제의 시작은 자기 이해라고 말했습니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화가 났는지, 왜 그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감정의 실체를 제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루 끝에 이렇게 써보세요. 오늘 내가 가장 감정적으로 흔들린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 순간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기록은 자기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네카의 명언을 통해 감정은 결코 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감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지만 그 움직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외부 자극에 흔들리고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감정은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기 수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슬픔, 분노, 두려움이 머물고 있다면 오늘 배운 문장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평온하게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 그 길에 오늘도 당신이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